자,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4회예요. 얘도 빨강에 있는 거죠. 빨리 강해지는 수학. 자, 빨리 강해지는 수학에 있어요. 교사용이 실린 거니까 교사용에 보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빨강 자체가 문제가 좋은 것 같으니까 문제 좀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문제도 직접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듣고 풀어보든가 듣기 전에 풀어보든가 어쨌든 한 번은 풀어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잘 있게 된다. 자, 1번이에요. 1번. 자, 정답면체죠. 정답면체 안 그래도 중요한데 잊어버렸을까봐 표를 복사를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겨냥도 직접 자, 정8면체 정도까지는 겨냥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정12면체, 정20면체는 너무 복잡해서 그릴 수 없더라도 정8면체까지는 겨냥도를 좀 그려주시고요. 전개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자고요. 알겠죠? 전개도. 자, 면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얘가 정오각형이고, 있죠? 얘 정사각형이고, 나머지 다 정삼각형이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림까지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다. 자,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이 하나, 둘, 셋. 이죠?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이 세 개.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이 네 개. 알겠죠?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이 세 개. 그래서 겨냥도를 알면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되겠죠. 정20면체는 그림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는 따로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이 5개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 자,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있죠.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면의 개수는 다 써있다. 자, 모서리의 개수는 그렇지. 모서리의 개수는 모서리가 3개, 밑에 3개, 6개,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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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30개, 30개. 자, 6, 12, 12, 30, 30. 알겠죠? 모서리 개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꼭지점 개수도 꼭지점 개수 4개, 이죠? 8개, 6개, 이죠? 20개, 12개. 잘 기억해 두시죠? 자, 기억해 두시고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랑 똑같아요. 이죠? 얘랑 똑같아요. 외우세요. 또 얘도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12, 12 똑같죠? 30, 30 똑같죠? 자, 요렇게 잘 그려서 외워두시고요. 자, 꼭지점 V라 그러죠. 모서리는 E, 면은 F. 그래서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오일러 정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V-E 플러스 F 하면 항상 2가 되더라. 정다면체는. 알겠죠? 그래서 입체도형에서 구멍 뚫린 입체도형이 아니면 요게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 있잖아. 면의 개수는 그대로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이나 모서리나 둘 중에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해서 찾아도 되겠다. 알겠죠? 자, 잘 외워두시고요. 잘 외워두시고 대응하는 거 잘 찾아서 공식처럼 외워둔다. 정답면체 문제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정답면체 5종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딱 5개밖에 없다. 정답면체는 꼭 기억해둬. 그 다음 정팔면체 모서리 12개다. 정팔면체 모서리가 12개. 정육면체랑 똑같다 그랬지? 12개, 12개. 꼭 기억해둬.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5개씩 모인 거는 정 20면체다. 그죠? 5개 모인 건 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 개수가 가장 많은 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 개수. 한 꼭지점에 모서리가 몇 개가 모일까? 그러니까 모서리 개수야. 면의 개수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가 정사면체는 보자.
정사면체는 하나, 둘, 세 개가. 정육면체도 세 개. 면이 세 개가 아니라 모서리가 세 개야. 면의 개수랑 거의 비슷하지. 네 개가. 알겠죠? 그래서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는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모서리가 얘는 5개. 그래서 면의 개수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죠? 어쨌든 가장 많은 거는 뭐다? 12면체가 아니라 20면체가 제일 많다. 그래서 4번은 12면체가 아니라 20면체다. 알겠죠?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정다면체 강면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정자 붙어서 이죠? 정오각형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밖에 없다. 자, 꼭 외워두시고요. 시험에 나와죠?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 다른 방법 없어. 그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2번. 자, 입체도형인데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대. 밑면이 평행한 건 뭐지? 그렇지. 기둥이에요. 기둥이죠? 원기둥도 밑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 그죠? 사각기둥도, 그죠? 이 밑면하고, 위에 있는 밑면, 아래에 있는 밑면, 그죠? 위에 있는 것도 밑면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밑면 두 개가 평행하다. 옆면은 다 직사각형이다, 그죠? 기둥인가봐, 각기둥인가봐, 그죠? 모두 직사각형이래. 밑면은 한 내각이 135도인 정다각형이다. 자, 한 내각의 크기 중간고사 할 때 많이 풀었지.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즉 180 곱하기 n-2 나누기 n 해주는 거죠. 요게 한 내각이 요게 135도다. 해줬고요. 그때 우리 중간고사 할 때 뭐 했죠? 한 외곽도 했죠. 한 외곽은 내각 외곽 더하면 180도니까 한 외곽이 45도고 한 외곽은 n분의 360이죠. 그래서 한 내각 구하는 것보다 한 외곽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이게 편하잖아 훨씬이죠? 그래서 요게 더 편하다. 요것보다 요게 더 편하다. 알겠죠? 자, 볼까요? 362로 나누면 180이고 또 2로 나누면 90이고 또 2로 나누면 45도. 그러니까 2로 3번 나누는 거지? 8 하면 된다. 알겠죠? 360도를 2로 3번, 2 곱하면 8이잖아. 그래서 8로 나눠주면 45도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8각형이다. 알겠죠? 그럼 뭐야? 팔각기둥이 되는 거죠. 팔각기둥이면 어떻게 돼? 위에 팔각형이 있고 아래도 팔각형이 있고 저 선이 8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팔각형이 밑에 아래 위에 있죠? 밑면 2개 있다. 그러면 면이 옆에 8개 위에 아래 하나씩 해서 10개니까 7면체가 아니라 10면체가 돼야 되고요.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죠. 합동이에요. 합동. 알겠죠? 합동이다. 합동. 꼭지점은 위에 8개 있겠지. 팔각형이니까. 밑에도 팔각형이니까 8개 있겠지. 그래서 꼭지점은 16개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모서리는 그렇지. 모서리는 위에 8개, 밑에도 8개, 옆에도 8개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죠? 그래서 38에 24. 모서리 개수가 맞는 거군요. 알죠? 이해가죠? 자,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여기도 뭐가 생겨? 그렇지. 팔각형이 생기겠지. 정팔각형. 그죠? 정팔각형 그런 식으로 생긴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구각형이 아니라 팔각형이다. 이런 거죠. 알죠?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합동이 된다.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라서 항상 합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자, 9가 있으면 9. 자, 9가 있으면 어떻게 돼? 9는 있죠? 9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죠. 얘가 회전축이라고 해보자.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 원 생기죠. 수직으로 자르면 원 생긴데 원이 어떻게 수직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회전축의 수직이죠. 작을 수도 있고, 있죠?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동이 된다는 건 아니야. 이제 합동은 아니다.
원뿔도 마찬가지죠. 원뿔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기죠. 원이 생기는데 원 크기가 좀 달라요. 그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원뿔도 안 된다. 뭐 반구도 마찬가지겠죠. 반쪽짜리 구해도 그죠? 원뿔대도 마찬가지겠죠. 원뿔대는 위에가 잘려 나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가 잘려 나갔어. 자, 위에가 잘려 나간 원뿔대 자르면 어떻게 돼? 요 작은 원이 생기거나 밑에 자르면 더 큰 원이 생기고 어쨌든 합동은 아니다. 있죠?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다? 원기둥이다.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어?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고 회전축이 이거죠.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잘라도 원이 똑같은 원이죠. 다 크기가 똑같은 합동인 원이 생기는 거죠. 그거 찾는 거다. 자, 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잘 따져주세요. 외워두면 더 좋고. 자, 4번이에요. 4번. 자, 기둥이죠.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은 기둥의 3분의 1. 알겠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 BCFE 어느 거죠? BCFE 요거죠, 요거. BCFE. 요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래? 60이래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높이가 9래요. 삼각형의 높이가 9래요. 자, 그러면 이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데, 있죠? 자, 밑넓이가 얼마야? 밑넓이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밑넓이가 요 삼각형인데, 있죠? 이 삼각형 넓이를 지금 구할 수가 없죠? 밑변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밑변을 일단 x라고 해보자. a라고 할까? a라고 해보자. a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높이도 모르니까 높이는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9 곱하기 a 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높이 b를 곱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찾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이 삼각기둥은 얘가 밑면이죠.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죠. 그래서 이 높이 b라고 했죠. b를 곱하면 이게 기둥의 부피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 넓이가 60이야.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60이 되는 거죠. 알겠죠? A랑 B랑 곱하면 6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얘는 2분의 9AB인데 AB가 얼마라고? AB가 60이라고. 그래서 6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2분의 9 곱하기 60. 이게 답이라는 거죠. 약분하면 30이니까 30 곱하기 9 해서 27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어려운 문제죠. 자, 지금 사회는 난이도로 치면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앞에서부터 1번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상이다. 요 정도 풀어주면 우리 만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좀 잘 생각해보자. 자, 5번이에요. 자, 원기둥이 A라는 원기둥이 있고 B라는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0이야. 자, 그런데 부피 구하는 거죠. 부피. 자, 원기둥 부피. 기둥은 다 똑같다 그랬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밑넓이가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10. 이게 원기둥 A의 부피다. 있죠? 원기둥 A의 부피. 이해가죠? 자, 원기둥 A의 부피예요. A의 부피. 자, 그 다음 원기둥 B의 부피는 반지름이 3이니까 있죠? 9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 모르죠? 높이 x라고 하자. 높이 x. 이해가죠? 요게 원기둥 B의 부피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A의 부피가 요게 B의 부피의 2배래. 여기다가 2배 하면 A랑 같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A의 부피 얼마? 10 곱하면 360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360파이는 B의 부피의 2배. 여기다 2 곱하면 18파이 x 이렇게 되겠다. 이죠? 이해가죠?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죠? 자, 파이 약분하고요. 파이 약분하고요. 18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지? 18 곱하기 2 하면 36이잖아. 그래서 20이 되겠다. 그래서 x는 20. 우리가 찾는 답은 20이다. 무슨지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한글 잘 읽어야 돼. 읽고 구하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 자꾸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이에요. 입체도형 건넓이. 자, 이거 만들면 뭐 된다? 만들면 원뿔 되는 거지? 만들면 원뿔 되는 거야. 원뿔인데 우리가 건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건넓이는 원래가 전개도 그리는 거야, 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원뿔 필요 없다. 건넓이는 요 넓이, 전개도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 둘레, 원 둘레 2파이r 해서 6파인데 이 원 둘레랑 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똑같겠지. 그래야지 접으면 딱 접힐 거 아니야, 이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잊어버리지 마. 꼭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6파이니까 얘도 6파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6파이.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S는 파이 R 제곱 이 공식 말고 2분의 1 RL 이 공식 기억나시죠? 나야 돼. 자, 2분의 1 R이 뭐였지? 그렇지. 반지름 12. L은 호의 길이였죠? 그래서 L은 호의 길이다. L이 뭔지 공식만 열심히 외우면 필요 없지. L이 뭔지는 알고 외워야지. 그래서 L은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 6파이다. 요게 부채꼴 넓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원 넓이 하나 더 해주면 된다.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얼마지? 약분하면 6이니까 36파이. 9파이. 더해서 얼마? 45파이다. 4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자, 7번이에요. 7번 쇠구슬을 30cm인 쇠구슬을 녹여서 작은 쇠구슬을 1000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구슬 녹여서 만드는 거라서 뭐랑 관계가 있다? 얘는 그렇지 부피랑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하는 작은 쇠구슬 반지름 길이 요거를 R이라고 하면 작은 쇠구슬 부피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건데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00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뭐야? 그렇지. 요거 부피랑 똑같으면 돼. 그러면 1000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있죠? 작은 쇠구슬 1000개를 요 부피랑 똑같으면 된다. 요 부피는 R이 30이니까, 있죠? 3분의 4 파이. R 33번 곱하면 어떻게 되지? 333 곱하면 27이고 000 13번 곱하면 1000이 되겠죠? 1000 이렇게. 자, 이제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나요? 자, 3분의 4 똑같으니까 지워요. 파이도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없어지죠? 1000으로 약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 동그라미 3개 없어지고 그래서 R 세제곱이 27이다. 뭐 3번 곱하면 27이지? 그렇지. 3 3번 곱하면 27이지? 그래서 R이 3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공식 한 줄만 쓰면 되잖아?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잊어버리지 마시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죠? 자, 8번이에요. 8번.
자, 아주 귀찮은 문제죠,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죠? 귀찮은 문제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계급의 크기가 10. 계급값이 가장 작은 계급이 15에서 25. 도수 분표표를 만들래. 자, 15에서 25. 자, 15에서 25다. 15 이상, 25 미만. 15 이상, 25 미만. 몇 개 있나 보자. 자, 15 이상, 25 미만이에요. 15, 25, 15, 25, 25까지죠. 얘 하나. 자, 21 하나. 그 다음에 15에서 25가 또 어디 있지? 17 하나 또, 있죠? 그 다음에 25까지니까 24도 들어가겠죠? 됐나요? 빼먹은 거 없죠? 그래서 15에서 25까지 3개. 자, 25부터 35. 35는 미만이야. 35는 안 들어가는 거야. 35는 안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25에서 34까지 들어가겠지? 그래서 28이죠? 34까지만 들어가야 돼. 34, 33개. 이죠? 29, 30, 34, 35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 35 미만이야. 이죠? 그 다음에 28, 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33도 들어가겠다. 이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8개. 도수 찾는 거예요. 35에서 45. 35에서 45. 얘도 45는 안 들어가는 거다. 35도 들어가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35에서 45. 자, 파란색으로 지어보자. 35, 36, 37. 그 다음에 45까지구나. 43도 들어가겠네. 44까지지. 45는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44까지 35에서 44까지 39도 들어갈 거고요. 35도 들어간다 그랬다. 38, 37, 이죠? 48, 47 안 들어가겠죠? 45까지라며 43도 들어갈 거고요. 42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이죠? 그래서 여기가 10개. 자, 전체가 몇 개지? 전체 몇 개인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개군요, 전체는. 전체는 30개야. 자, 그 다음에 45에서 55. 45에서 55. 45에서 55.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45도 들어가는 거고, 55는 안 들어가고. 그죠? 53, 49, 2개. 50도 들어가겠지? 46도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48도 들어가고, 있죠? 47, 56은 안 들어가고, 51도 들어가고, 64도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55에서 65는 셀 필요도 없지. 남아있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30에서 요거를 다 빼줘도 되고. 알겠죠? 몇 개 안 되죠. 지금 하나, 2개 남아있나 봐. 알죠? 2개. 맞군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2개. 구하는 건 뭐다? 그렇지. 구하는 거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래. 도수가 가장 큰 거는 여긴가요? 이죠? 10개 들어있는 3번이 답이다. 좀 귀찮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세는 것만 조심해서 세주면 돼. 이상, 이하, 미만은 안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거 잘 기억해 두고. 자, 9번이에요. 자, 도수분포표. 자, 6개 이상, 8개 미만. 여기죠? A군요. 이죠? A가 12개 이상, 14개 미만. B보다, 이죠? 20만큼 크대. 그래서 A는 어떻게 된다? B보다 20만큼 크다. B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의 값 구하래. 구하면 되겠죠? 구해볼까? 전체 합계가 250개죠? 다 더하면 25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 80, 70 더하면 얼마야? 150, 170이지? 170이니까
A랑 B랑 더하면 170에다가 A랑 B랑 더한 게 25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80인가 봐. 170 빼면. 그런데 A는 B 더하기 20하고 같다며? 그래서 A는 B 더하기 20하고 같으니까 요렇게 A 대신에 B 더하기 20을 써주면 돼. 그러면 이 B가 20 빼서 60이고 2로 나누면 B는 30이다 이렇게. A 구하는 거구나. B가 30이고요. A는 얼마야? 그러면 A는 30 더하기 20 해서 50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겠죠? A 구하는 거예요. B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자, 10번이에요. 자, 전체 도수. 얘도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도수를 써줘야 되겠군요. 자, 2에서 4까지가 4. 4에서 6까지는 6. 6에서 8까지는 10. 8에서 10은 8. 10에서 12는 7. 12에서 14는 5. 이렇게 된 거죠. 다 더해볼까요? 15, 5 더하면 20, 10 더하면 30. 여기 10이니까 40이군요. 전체는 40. 알겠죠? 전체는 40이고요. 구하는 건 뭐다? 구하는 거는 10권 이상 읽은 학생. 10권 이상 읽은 학생은 요만큼이죠. 12명. 12명. 그래서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40분의 12명.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약분만 하면 되겠죠? 10으로 먼저 약분할까? 10으로 약분하면 4 되고 10으로 약분하면 10 되고 4로 약분하면 4, 1은 4, 4, 3, 12. 그래서 3하고 10하고 남았으니까 3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냥 뭐 전체랑 우리가 구하는 게 12명이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알죠? 자, 11번이에요. 11번. 자, 도수분포표 보면 별량,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 그죠? 각 계급의 도수, 그죠? 도수의 총합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그렇지, 뭐가 문제야? 우리가 계급의 크기, 계급의 도수 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그죠? 25에서 25 이상 35 사이가 8명이다. 표에는 요것만 나와 있지. 요것만 나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실제로 들어있는 점수가 28인지, 그죠? 29인지 그 점수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별량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는 1번이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몇 명이다. 그거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는 이제 50명이래. 전체가 50명. 중간에 뜯겨져 나갔어. 이제 뜯겨져 나갔어. 뜯겨져 나가기 전에 아는 것만 먼저 써보자. 여기는 6명이죠? 여기는 8명. 여기는 그렇지 14명. 이렇게 3개는 알 수 있고, 그죠? 2개를 모르는 거군요. 그래서 2개를 뭐 A, B라고 해보자. 2개는 몰라요. A, B가 얼마인지. 자, 그 다음에 계급값이 157.5. 계급값이 157.5. 계급값은 딱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7.5면 155에서 160. 여기 얘기하는 거야. A. 알겠죠? 그 A의 직사각형 넓이하고 162.5 요 사이죠. 요 직사각형 넓이하고 넓이의 비가 6대 5다. 자, 넓이의 비는 밑변이 여기가 5죠. 계급의 크기만큼이 가로가 되는 거예요. 세로는 계급에 속하는 도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도수의 개수, 가로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도수의 개수가 즉 A랑 B랑 요게 넓이의 B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6대 5랑 A 대 B랑 같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체 50명이라 그랬는데 얘가 다 더하면 얼마야? 6, 8에 40, 미안, 더하는 거지. 14, 28이죠? 28 빼면 22명이야. A 더하기 B는 22명이야. 그죠? 22명을 6대 5로 나누는 거야. 6대 5면 11개로 나누는 거지. 알겠죠? 6대 5니까 11개로 나눠서 알겠죠? 11개로 나눠서 A는 11개로 나눈 것 중에 6개. 요게 A다. 알죠? 그래서 22명을 이렇게 나눠주면 12명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A가 12명. 그래서 A는 12명. 그러면 B는 전체 22명이라 했으니까 B는 10명 이렇게. 구하는 건 뭐다? 160에서 165. B 구하는 거죠. 10명이다. 학생 수가.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3번이에요. 13번. 자, 진순의 반 학생 수 알 수 있죠? 6 더하기 12 더하기 다 더해주면 학생 수. 자, 턱걸이 횟수가 4회 미만인 학생 수 6명. 10회 이상인 학생 수, 그죠? 5명하고 1명, 그래서 6명. 가장 많이 한 학생,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 그죠? 12에서 14까지 여기 1명이죠. 얘가 제일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얘는 12번 했을까? 아니면 13번 했을까? 자, 12 이상 14 미만이니까 14는 아니겠지. 12 아니면 13인데 얘를 모른다는 거야. 있죠? 그래서 아까 11번에서 별량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별량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한 학생이 몇 번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12번 아니면 13번일 것 같은데 이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 다음 9번 한 학생은 이제 9번이면 8하고 10 요 사이에 있겠죠. 계급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알겠죠? 거꾸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14번. 도수의 총합의 비가 3대 2고 도수는 같고 상대 도수 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 도수는 일단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도수의 총합이죠.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죠? 공식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상대 도수다. 자, 그런데 도수의 총합이 3대 2 나왔으니까 우리가 도수의 총합이 3대 2면 도수의 총합을 문자로 3x, 2x 아니면 3k, 2k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나타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로 k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야. 3a, 2a, 뭐 3x, 2x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는 같대. 도수 같다 됐으니까 얘는 뭐 a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자료의 상대 도수는 총합분의 도수니까 도수의 총합은 3K이고 도수는 A. B라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2K분의 A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약분하고 곱하고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죠? 비율이니까 A 약분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6K, 여기다가 6K 이렇게 곱해도 되겠다. 곱하면 2, 곱하면 약분해서 3.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대 3이다. 알겠죠? 2대 3.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얘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문제다. 알겠죠? 3K, 2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비례식에서 약분하는 거 연습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4번 좀 까다로운 문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5번. 자, 상대도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85.6이죠. 상대도수니까 6칸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 x라고 하자.
구하는 거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하는 건 x고, 그죠? 얘는 뭐 상관없고. 자, 그럼 어떻게 돼? 도수는 상대 도수하고 정비례한다, 그죠? 이게 도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상대 도수도 그 비율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그냥 비례식 하나 세우면 끝이다. 알겠죠? 그래서 5대 12는 0.125 대 x.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 하나 세우면 끝이다. 5대 12는 0.125 대 x. 0.125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가요? 어디서 봤지? 그렇지. 5세번 곱한 거지. 그래서 여기 2세번 곱해서 분수로 고치면 8분의 1 되는 거지. 알겠죠? 1000분의 8 이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0.125 8분의 1인지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면 1000분의 125 해서 약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1000이 8 곱하기 125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5 약분해서 8분의 1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랑 x랑 곱하면 5x는 12 곱하기 8분의 1. 12 곱하기 8분의 1 약분하면 얼마지? 그렇지. 4로 약분하면 2 되고 12는 4로 약분하면 3 되지? 요렇게. 양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양변에 5분의 1씩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면 없어지고 x는 이죠? 계산하면 얼마? 10분의 3. 10분의 3이면 얼마야? 0.3이 우리가 찾는 상대도수다. 알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해주세요. 자, 16번. 자, 16번이에요.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자, 한 개가 32g 이상인 쿠키가 15개. 32g 이상. 32g 이상이 요 두 개죠? 두 개 합쳐서 15개다. 알겠죠? 28g 미만, 28g 미만, 28g 미만이면 요 두 개구나. 그래서 28g 미만은 요 두 개고, 32g 이상은 요 두 개고. 알겠죠? 요 두 개 합하면 몇 개? 15개. 요 두 개 합하면 몇 개? 그게 x개. 알겠죠? 자, 문제 뜻은 이해 갔죠? 이제? 자, 그러면 상대도수 써보자. 자, 여기는 얼마지? 0.04. 한 칸이 0.0이지? 얘는 0.28. 얘는 뭐 필요 없고. 얘는 0.2. 맞죠? 0.2. 얘는 0.1. 이런 거네. 됐죠? 틀린 거 아니겠지? 0.38 여기까지 써볼까? 그래서 틀린지 맞은지 보려면 상대도수 다 합하면 얼마다? 그렇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하면 0.5, 0.6, 0.7 딱 맞군요. 이죠? 그렇게 된 거다.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더해서, 이죠? 두 개 더해서 얼마? 몇 명이라 그랬지? 15개. 몇 명이 아니라 15개.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개? x개. 요거 구하는 거지.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좀 아까 15번 한 것처럼 비례식 세워서 풀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x 대 15는 두 개 더해서 0.32 대 두 개 더해서 0.3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0.3이 소수 좀 그렇죠? 그래서 32 대 30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외항의 곱 30x, 30x. 내항의 곱 15 곱하기 32.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30으로 나눠주면 돼. 30 나눠주면 약분해서 x 되고. 그죠? 30 약분하면 15 약분하면 2 되고. 2로 약분하면 16. 그래서 x는 16이 답이다. 알겠죠? 16개. 한 개 차이밖에 안 나네. 그죠? 그렇게 비례식 세워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총 개수가 몇 개일까? 이거 생각해도 돼. 그래서 30%가 0.3이 15개면
총 개수는 0.3분의 15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총 개수를 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자. 자, 17번이에요. 자, 이런 게 좀 까다롭죠. 다 따져줘야 돼.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좀 잘 생각해서 따져줘야 돼. 알겠죠?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자, 독서반이고 남녀 학생 독서 시간 상대 도수 그렸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2대1이야. 지금 표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죠? 상대 도수라서 다 더하면 1이고 다 더하면 1이고 해서 표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남자가 2배로 많대. 알겠죠? 자, 독서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학생이 6명이래. 자, 12시간 이상인 학생. 자, 12시간 이상, 12시간에서 14시간. 자, 남자들이 책을 더 안 읽는군요. 남자는 0명이고, 여자는 여기죠. 여자, 여기. 여기 얼마야? 0.12. 여자가 0.12. 그래서 12시간 이상인 학생이 남자, 여자 다 합쳐도 0.12야. 0.12인데 6명이래. 알겠죠? 그러면 총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아까 총 학생 수. 총 학생 수를 x명이라 그러면 x분의 6 하면 0.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12분의 6이다. 외워 주시고요. 0.12분의 6이면 12분의 100 곱해서 600. 약분하면 얼마? 5개 들어가죠? 50. 그래서 여학생이 50명. 알겠죠? 자, 여학생 2대1이니까 여학생은 50명이고 남학생은 얼마? 2배니까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150. 맞는 말이네. 이죠? 전체 학생 수는 150. 50명 100명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50명 100명이니까 전체 학생 수는 150 맞다. 자, 그 다음 독서 시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나요? 조금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12시간 넘게 독서하는 친구들이 여학생은 6명 있는데 남학생은 1명도 없잖아. 이죠? 얘도 마찬가지지. 10시간 넘게 책 보는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네. 그죠? 그래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아니고 거꾸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편이다. 자,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더 높은 거, 상대 도수 더 높은 거는 여기 하나, 둘, 셋. 그죠? 상대 도수 더 높은 거는 3개다. 남자가 더 높은 거는 3개. 알겠죠? 여자가 더 높은 것도 이렇게 3개. 이해가죠? 그래서 4개가 아니라 3개가 된다. 이죠? 그 다음에 8시간 이상인 학생. 8시간 이상 보자. 8시간 이상이에요. 8시간 이상. 여학생은 다 계산해야 되는군요. 아주 귀찮게 됐네. 자, 여학생은 얼마지? 8시간 이상이에요. 8시간 이상. 여학생만 먼저 볼게요. 여학생만 보면 0.32. 여기는 0.24. 여기는 0.12. 그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지? 0. 얼마? 5, 6, 6, 8. 0.68이군요. 그죠? 0.68. 아까 0.12가 몇 명이었지? 6명이었죠? 0.12가 6명이었어요. 그래서 0.68 대 x는 0.12 대 6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x를 구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렇게. 복잡하군요. 자, 여학생이 전체 몇 명이죠? 전체 50명이죠? 그래서 상대 도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군요. 50 곱하기 0.68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0.68 요거 풀어도 돼요. 요거 풀어도 되는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상대 도수 아니까 전체 도수를 아니까 아까 전체 도수를 몰라서 그런 거고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되겠다. 50 곱하기 0.68이에요. 100 곱하기 0.68 하면 68이니까 2로 나눠서 34 알겠죠? 그래서 여자는 34. 자, 남자는 여기죠. 0.12하고 0.08. 0.12, 0.08. 두 개 더하면 0.2. 그런데 남자는 100명이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20. 더하면 54. 44가 아니군요. 54. 자, 4번도 틀렸고, 그러면 5번이 답이겠죠? 5번은 뭐, 당연히 다 합하면 얼마야? 1 되는 거라서, 가로축 넓이는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구한 거, 히스토그램 구한 거랑 똑같다. 알죠? 그래서, 총합은, 여기 상대도수 총합은 둘 다 1이기 때문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같다. 그래서 5번은 우리가 공식처럼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5번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계산이 아주 귀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식은 다 외워야 돼. 풀다 보면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을 몰라. 그러면 또 이것저것 따져볼 게 너무 많아서 그죠?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공식은 다 외워주시고요. 계산은 정확하게 실수하지 말고 빨리 계산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니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오각기둥의 면의 개수. 오각형이 있고 기둥이니까 밑에 5개 해서 또 밑에도 오각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면이 몇 개다? 그래서 오각형이 있고 옆에 5개 있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7개. 그래서 오각기둥 면의 개수 A는 7개. 육각뿔의 모서리의 개수. 육각뿔대 육각뿔대래. 육각뿔대면 있죠? 육각형이 있는데 위에 있는 육각형하고 밑에 있는 육각형하고 틀리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육각형하고 위에 있는 육각형하고 크기가 좀 달라요. 있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된 육각뿔대고 모서리가 그러면 모서리는 기둥하고 똑같죠? 여기 위에 6개 옆에도 모서리 6개 연결해서 18개가 되겠죠? 그래서 B는 18개. 칠각뿔 꼭지점. 칠각뿔은 밑에 뭐가 있어? 칠각형이 있겠지, 그죠? 밑에 칠각형이 있고 뿔이니까 꼭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죠? 알겠죠? 자, 꼭지점 개수는 그러면 그렇지. 꼭지점 하나 있고 칠각형이니까 밑에 7개가 있겠지? 7개, 8개. 그래서 C는 8개. 알겠죠? 그럼 계산하는 건 뭐다? 계산하는 거는 A 더하기 B, 7 더하기 B, 18 빼기 8 해주면 되겠다. 18에서 8 먼저 빼도 되죠? 10 더하기 7 하면 17이 답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7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회전시켰어요. 회전시켰어. 2번. 회전시키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원뿔이 생기는데, 그죠? 원뿔이 생기는데. 어떻게 돼? 여기 밑에는 어떻게 돼?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뿔에서 빈 공간이 생기는 좀 이상하게 생기는 원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 구하려면 큰 원뿔에서 요 하얀 부분, 그죠? 요 하얀 부분 회전에서 생기는 요 원뿔은 빼야 되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큰 원뿔을 구하고 요 하얀 원뿔을 빼주면 된다. 자,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한다?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거기다가 3분의 1 하면 얘가 원뿔의 부피, 뿔의 부피이죠? 뿔은 항상 기둥의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큰 원뿔.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5 더하기 3 해서 8. 3분의 빼기.
작은 원뿔은 여기 하얀 원뿔이죠. 어떻게 생긴다?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36파이. 높이는 3. 얘도 약분하면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약분하면 12파이 곱하기 8. 약분하면 12파이 곱하기 3. 자, 그럼 어떻게 해? 분배 법칙 하죠. 12파이 하고 8 빼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분배 법칙 거꾸로 한 거예요. 8 빼기 3 하면 5니까 5 곱하기 12파이에서 우리가 찾는 답은 60파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60파이. 단위까지 정확하게 제곱 센티미터. 이게 부피구나. 세제곱 센티미터. 알겠죠?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단위 정확하게 쓰세요. 틀릴 것 같으면 아예 안 쓰는 게,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자, 3번이에요. 1분당 맥박수를 조사했대. 1분당 맥박수를 조사했어.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얼마다? 65에서 70. 5칸씩이죠. 그게 우리가 계급의 크기다. 그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5다. 그 다음 계급의 개수. 계급이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얘는 없는 거야. 끝에 0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5개. 그래서 B는 5개. A도 5, B도 5네. 그 다음 80회 80 이상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80 이상이면 80회면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계급 몇 개? 7명. 도수 몇 명이죠? C는 7명. 알겠죠? 그래서 C는 7명.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하면 되겠죠? 5, 17이죠? 17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뭐 간단하네, 이죠? 얘는. 자, 서술형 4번. 얘도 또 찢어졌군요. 자, 찢어진 문제가 도수분포에서 잘 나오죠.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잘 나오는 문제다. 찢어진 거. 자, 55cm 이상인 나무가 전체의 58%래. 55cm 이상. 자, 55cm 이상. 지금 볼까요?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써놓고 하자. 자, 아는 거 먼저. 여기 4. 이렇게 두고. 자, 여기는 4죠? 여기는 7. 여기는 10. 여기 모르니까 뭐 A, 또 모르니까 B 두 군데나 지어졌네. 여기는 2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놓고 보자. 자, 그러면 55cm 이상이죠. 그래서 55 이상이면 A랑 B랑 E랑 55 이상이죠. 그게 58%. 알겠죠? 58%.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E. 됐죠? 자, 55에서 60, 60에서 65보다 3만큼 크다. 자, 55에서 60, 55에서 60, A죠. A가 60에서 65, B죠. B보다 3만큼 크다. 이해가죠? 그래서 A는 B보다 3만큼 크다. 됐죠? 자, 그러면 55 이상 60 미만 55에서 60 55에서 60이 뭐죠 지금? 55에서 60이 A죠? A 구하는 거예요. A 구하는 거다. 됐죠? 자, 그럼 보자. 전체는 100%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2한 게 58%야. 100%에서 58% 빼면 42%잖아. 그게 요거라는 거지. 4, 7, 10 다 더하면 21명인데 21명이 42%야. 알겠죠? 그래서 21명이 42%야.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2 하면 요게 58%야. 자, 요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되겠다. 알겠죠? 요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전체 도수, 그죠? 전체 도수를 x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체 도수 중에서 21명 곱하기 100 하면 얘가 42%다 해서 전체 도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전체 도수 하는 게 좀 편해 보이죠? 퍼센트 이거 비례식 세우는 게 조금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들어가서 좀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푼다? 양변에 x 곱해요. 일단 x 곱해요. 약분하면 2142x.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42로 나눠. 42로 나누면 x가 되겠죠. 알겠죠? 42로 나누면 x. 42로 나누면 약분해서 21 딱 2배잖아. 그래서 100, 2분의 100. 약분하면 50. 전체가 50명이군요. 알겠죠? 자, 전체가 50명이면 50명에 58% 하면 이죠? 딱 반이죠. 그래서 29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2랑 똑같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29명이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29명, 58%인데, 그죠? A가 B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A 자리에 B 더하기 3을 대입해요. 그래서 A가 B 더하기 3이니까 B 더하기 3 대신 대입해서 풀어. 그러면 이 B는 5명 넘어가서 빼면 24명, 그래서 B가 12명. 우리가 찾는 거는 그렇지 A 구하는 거란 말이야. B가 10이니까 10이 대입하면 3 더해서 A는 15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12에 3 더해서 A는 15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 58%면 나머지는 그죠? 100%에서 58% 뺀 42%가 되는 거고요. 전체를 x라고 놓으면 x분의 21 곱하기 100 하면 42%다. 알겠죠? x 곱하고 다시 42로 나눠서 x 구해주고. x 알면 전체 도수 아니까 전체의 58%가 29명이다. 그래서 A, B, E 더하면 29명이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해는 가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받아서 직접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4회 정도 풀 수 있으면 웬만큼 어려운 문제는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건널비 부피가 좀 까다로운 문제 몇 개 안 나온 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본인이 직접 풀어야지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수고했어요.